예, 안녕하세요. 방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는 포트 와인 중에서도 아주 특별하고 고급 와인인 빈티지 포트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제가 갖고 있는 빈티지 포트 병들도 이런 식으로 좀 세워놨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빈티지 포트가 무엇인지 조금 더 알 수 있게 되는 좋은 기회가 될 거예요. 자, 한번 가보시죠. 우선 앞치마 잠깐 설명드리면 앞으로 마시거나 먹을 거 설명드릴 때는 제가 애용하는 앞치마를 하나 차고 나와서 이렇게 또 설명드릴 겁니다. 저희 PD님의 어드바이스가 있었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우선은 저희 빈티지 포트는 루비 포트와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좀 다릅니다. 자, 어떤 점이 다르냐면 일단 루비 포트와 빈티지 포트의 가장 큰 차이점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병입할 때 여과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러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즉, 병입할 때 여과가 되어서 바로 마실 수 있는 형태로 출하가 되고 병 속에서 숙성되지 않는 쪽이 루비 포트. 그에 비해서 여과를 하지 않고 병에 빠르게 넣은 다음에 병 속에서 추가 숙성을 하는 것이 저희 빈티지 포트입니다. 즉, 루비 포트와 빈티지 포트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다? 여과 후 병입이냐, 여과 없이 병입이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숙성 방식이 달라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앞선 시간에 배웠던 루비 포트와 토니 포트는 오크통 안에서, 즉 뭐예요? 우든 에이지드 포트예요. 나무 안에서 숙성이 되기 때문에 우든 에이지드 포트고요. 자, 우리 요 빈티지 포트들은 병 안에서 숙성이 된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버틀 에이지드 포트예요. 버틀 에이지드 포트, 그죠? 즉,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루비 포트와 빈티지 포트는 어떻게 보면 그 풍미나 향은 비슷할 수 있다. 그렇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 오크통 안에서 숙성이 되느냐 아니면 보틀 안에서 숙성이 되느냐, 그 차이가 크다고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 빈티지 포트들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지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예, 우리 빈티지 포트 일단은 뭐 포도를 수확하고 이제 오크통 안에 넣어놓고 뭐 이런 것까지는 거의 다 동일합니다. 그렇지만 1년 반 정도 지났을 때 미리 한번 따라봐요. 미리 한번 따라서 테이스팅을 해봅니다. 특히는 뭐다? 뭔가 될성 부른 떡잎 있죠. 즉, 마셔봤을 때 얘네는 뭔가 필이 좋아, 한번 빈티지가 될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되면 어떻게 하느냐? 자, 우리 포트와인 협회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죠? 포트와인 협회가 있는데 당신네들 포트와인이 빈티지 포트를 붙일 수 있습니다라고 선언할 수 있게 그렇게 좀 딱지를 붙여준다고 보시면 돼요. 어떤 차이가 있냐? 여러분들, 빈티지 포트는 와이너리에서 마음대로 만들어서 팔 수가 없어요. 이 빈티지 포트는 한번 이제 날을 잡습니다. 날을 잡아서 배럴 안에 있는 애들을 딱딱딱딱딱 따라봐요. 따라보고 테이스팅을 해보고 전문적인 빈티지 포트 심사위원들이 이 포트 와인은 빈티지 포트로 파셔도 됩니다 라고 선언을 해요. 그럼 그때 선언을 하고 소비자들이 올해는 빈티지 포트가 나왔구나 라고 마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설명드렸죠. 빈티지 포트는 10년 중에 평균 2, 3년밖에 안 나온다. 그 이유가 있어요. 함부로 만들 수가 없고 만들기도 까다롭고 그만큼 복잡한 조건, 그리고 시장 조건까지 갖춰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올해 저희가 좀 여러 가지 국제적인 상황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올해 나온 빈티지 포트들은 그만큼 이 시장 여건을 뚫고서라도 빈티지로 팔릴 수 있는 특별한 포트와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18 빈티지 포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제 앞에 한 5병 정도 보여주는데 보시면은 여기 하프보트도 있어요. 그죠? 하프보트도 있고 얘는 이제 매그넘도 나와요. 1.5L 매그넘도 나오는데 매그넘을 구하실 수 있으면 한번 구해보세요. 근데 숙성을 시키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매그넘이 들어갈 만한 와인셀러가 있으시면 좋겠죠. 자, 제가 갖고 있는 보틀 중에 솔직히 제일 비싼 이 친구예요. 나오나? 그죠? 테일러 빈티지 폴트 2017입니다. 이 친구는 한번 찾아보세요. 로버트 파커 100점 받았어요. 예, 진짜 100점짜리 포트와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포텐셜이 길어요. 이 빈티지 포트의 그 와인 포인트랄까? 그 와인 점수를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이 점수가 높을수록 바로 먹어도 좋다라는 뜻이 아니라 얘는 30년 40년 숙성시킬수록 그 결과가 기대된다, 그 미래가 좀 더 기대된다 라는 의미의 포텐셜 점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은 이 테일러 2017 혹은 뭐 비슷한 RP 포인트 높은 최근 빈티지 포트와인을 선물로 받으셨다면 지금 드시면 안 됩니다. 와인셀러에 넣어뒀다가 최소 20년 묵히세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 이제 빈티지 포트 상당히 고급 포트입니다. 드시기 어려워요. 그리고 이 친구는 드실 때보다 반드시 여과와 디캔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빈티지 포트는 입문자들에게는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아요. 구하기도 쉽지 않을 거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나 포트 와인에 대해서 좀 알아라고 한다면 빈티지 포트가 무엇인지는 반드시 설명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정리할게요.
자, 빈티지 포트의 가장 큰 특징보다 얘는 병숙성 포트 와인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다 여과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여과와 디캔팅을 한 다음에 드셔야 된다. 자,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마실까 또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영상을 준비해봤어요. 빈티지 포트 와인을 제대로 따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게요. 사실 빈티지 포트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포트 와인과는 달라요. 일단은 티캡이 아니고, 그리고 얘는 눕혀진 상태로 병 안에서 최소 뭐 짧게는 5년, 10년, 뭐 20년, 30년 숙성됐기 때문에 코르크 자체가 사가있고 약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보시는 여러분들 이 포트 같은 경우는 1998년 빈티지 포트예요. 그럼 대충 2000년에 병입이 됐기 때문에 20년 동안 병 안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저희 이러한 포트 와인을 따기 위해서는 저희 단순한 이런 스크류 같은 걸 쓰시면 어떻게 된다? 자, 이런 거 쓰시면은 코르크 박살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걸 써요. 이제 아마 처음 보시는 장비일 거예요. 여기 아마 처음 보시는 장비인데 이게 별명이 있어요. 아쏘예요. 아쏘. 왜 아쏘냐면 이걸 어떻게 쓰는지 보면은 아 그렇게 쓰는구나 해서 아쏘예요. 진짜입니다. 검색하시면 나와요. 아쏘. 그래서 이걸로 저희가 코르크 따는 방법을 쉽게 알려드릴게요. 코르크 상대가 꽤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쏘를 한번 박아볼게요. 이 친구가 잘 보시면은 조금 더 긴 쪽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긴 쪽부터 병 쪽에 박아주면 돼요. 이렇게 조금 더 긴 쪽을 병에 이렇게 박아주고, 네, 살짝만 박아주고 그 상태로 여기 밀어넣어요. 밀어넣고 아쏘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좀 줌을 당겨볼게요. 야, 애플워치 좋다. 자, 우리 아쏘입니다. 지금 잘 들고 있는 이 친구가 아쏘인데 여기 보시면 뭐라고 써있게 빈티지 포트 아카데미 보이시나요? 예, 제가 작년에 요거 10기 수료를 했었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기념품으로 받은 아쏘입니다. 자, 아쏘 뽑아보면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이 친구는 자세히 보시면 그쵸? 이 조준이 어려워. 한쪽이 길고 한쪽이 짧아요. 그죠? 그래서 요쪽이 깁니다. 지금 이 상태는. 자, 긴 쪽을 병에 먼저 넣어달라는 게 이런 뜻이에요. 자, 긴 쪽을 병에 넣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긴 쪽이라 그랬죠? 여기가 긴 쪽이에요. 긴 쪽을 먼저 넣고 이렇게 살짝 걸쳐. 살짝 걸친 다음에 오므리면서 이렇게 꽂아줘요. 그럼 수직으로 꽂힙니다. 이 상태에서 탁 넣어주시면 돼요. 그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긴 쪽을 걸쳐준다 생각하고 살짝 꽂아요. 꽂힌 상태로 반대쪽을 눌러서 이렇게 꽂아줍니다. 그 상태에서 이렇게 수직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즉 스크류처럼 박는 게 아니라 사이드를 감싸주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어떻게 박히냐면 양쪽을 이런 식으로 감싸준 상태로 나와요. 이런 식으로 양쪽을 감싸준 상태로 나오기 때문에 꽂아 넣는다가 아니라 옆을 비집고 들어간다는 느낌으로 옆을 비집고 들어간다는 느낌을 이렇게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얘가 맞물려서 한 번에 돌아갑니다. 자, 저희 이제 뽑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박혀있다고 생각할게요. 박혀있다고 생각하고 뽑으실 때는 자, 얘가 대체로 손가락 3개 정도 들어갑니다. 3개를 이렇게 한 번에 박으신 다음에 돌리면서 뽑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3개를 한 번에 박고 침착하게 돌리세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뽑힙니다. 이건 이제 영상에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최대한 수평 유지해가면서 천천히 박아줍니다. 천천히 수직으로 박아주고 최대한 박아주셔야 돼요. 중간에 뽑지 말고 최대한 박습니다. 최대한 박으면 끝까지 들어가요. 오케이. 자, 이 상태로 돌려서 뽑으면 돼요. 자, 돌려서 뽑을게요.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딸려 올라오죠. 올라오고 있고요. 올라오고 있고요. 네. 코르크에 구멍도 안 나요. 상당히 코르크 모으시는 분들한테도 이 아쏘라는 장비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깔끔하게 닦고 문제는 여기서 발생해요. 여러분들 지금 이거 이 상태로 잔에 따라 드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디캔터를 쓰지만 여러분들 솔직히 디캔터 갖고 계신 분들 얼마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 한 1리터 정도 되는 뭐 유리병도 되고 다 좋아요. 스덴병만 아니면 괜찮습니다. 그냥 적당히 해가지고 자, 이런 거 한약 다리는 여과지 있죠. 한약 다리는 여과지. 요런 걸로 걸러서 드시면 돼요. 농담 아닌데 진짜인데. 이렇게 걸러서 드시면 돼요. 예. 이렇게 합니다. 채 받치듯이.
예, 체화치듯이 이렇게 하시고 자, 이제 여기다가 쭉쭉쭉쭉 따르면 돼요. 병이 넘어질 것 같으니까 잡고서 따를게요. 자, 따라 봅니다. 오, 숙성이 잘 됐어요. 이게 일반적인 루비포트랑은 색이 완전히 달라요. 정말 핏빛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포도 빛깔보다는 핏빛에 훨씬 가깝고. 제가 일단 이거 잔여 여과물을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끝까지 따라 봅니다. 보시면 여기에 뭔가 포도똥 같은 거 보이시죠? 요게 지금 여과물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잔여물이 좀 있고 코르크 조각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 이렇게 여과를 했고요. 자, 이 상태로 잔에 한번 따라서 마셔볼게요. 20년 동안 병에 있던 것 치고는 상당히 좀 뭐랄까 여전히 싱그럽고 여전히 좀 루비포트 같은 풍미가 남아있어요. 그렇지만 일단 일반적인 특징이 뭐냐면 빈티지포트는 따자마자 드시면 상당히 좀 스파이시한 좀 이러한 여운이 상당히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산소랑 만날 수 있도록 충분히 좀 이렇게 브리딩을 시켜주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걸 다 땄기 때문에 저는 오늘 천천히 이 친구를 친구들과 함께 즐기면서 오늘 밤을 즐겨볼까 합니다. 그래서 저희 빈티지 포트를 따기 위해서 꼭 필요한 준비물 뭐다? 아쏘랑 여과지 요것만 있으시면 돼요. 어디다 따르는지는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물론 디켄터가 있으시면 좋지만 없어도 된다, 없더라도 된다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 빈티지 포트 혹시나 구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혹시나 이제 좀 검색을 해보실까봐 이런 영상 한번 올려봤어요. 자, 그렇다면 제가 여과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 또 궁금한 점이 있을 겁니다. 아니 그럼 거르지 않은 포트 와인은 다 빈티지 포트냐? 라고 물어보실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특별한 포트 와인을 또 준비했습니다. 제가 요즘 빠져있는 스타일 중 하나인데 자, 이 친구는 낀타 벨 드 마리아 ABV죠. ABV인데 요 밑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unfiltered라고 써있어요. unfiltered 보이세요? unfiltered. 자, 이 친구는 거르지 않은 ABV 포트입니다. 어떤 의미냐? 자, 포트 와인 중에서도 일부 루비 포트는 거르지 않아요. 일부 루비 포트는. 그래서 특히나 이 친구 같은 경우는 unfiltered, 걸러지지 않고 병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병 속에서 추가 숙성이 가능한 겁니다. 조금 가능해요. 빈티지 포트처럼 막 10년, 20년, 30년 버티는 건 아니고 한 5년, 10년 사이에서 숙성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포트 와인들을 이제 일반적으로는 크러스티드 포트라고 해요. 크러스티드 포트라고 하고 그 중에서도 ABV인데 unfiltered 됐기 때문에 보통 ABV 와인이 걸러지지 않은 건 크러스티드가 아니라 unfiltered ABV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도 여과와 디켄팅이 필요한 친구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토막, 상식 저희 잘 보시면 얘도 그렇고 뭐라고 써있어요. 자, 우리 다우 2008 저번 영상에서 보셨죠? 다우 2008도 보시면 뭐라고 써있냐면 여기 퀸타 도 봄핌이라고 써있고요. 자, 얘도 아까 뭐라고 써있었죠? 퀸타 벨 드 마리아라고 써있어요. 자, 퀸타라는 말을 앞으로 많이 보실 겁니다. 포트 와인 드실 때 퀸타가 뭐냐면 여러분들 프랑스 와인 드실 때 샤토나 도멘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퀸타도 비슷한 의미입니다. 퀸타도 포도밭 하나를 의미해요. 그래서 이 다우 2008인데 퀸타도 봄핌은 무슨 뜻이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다우 와이너리 중에서도 봄핌 퀸타에서만 나온 포도로 만든 빈티지 포트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다우라는 큰 브랜드에서 관리하는 그 포도밭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많은 포도밭 중에서도 얘는 봄핌 포도밭에서만 나온 포도로 만들었다. 자, 그럼 얘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2008년에 한해서는 다우가 갖고 있는 모든 포도밭 중에서 봄핌 포도밭이 작황이 제일 좋았다. 이런 거 의미할 수도 있고요. 혹은 다른 포도밭들이 너무 안 좋았는데 간신히 얘만 빈티지 포트의 자격을 얻었다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빈티지 포트 중에서도 혹시나 퀸타 어쩌고 이렇게 써있으면 조금 더 고급 내진 조금 더 희귀하다라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이 와이너리 중에서도 포트 와인 저희 와이너리 중에서도 퀸타 도 노발이라는 와이너리가 따로 있어요. 얘네는 아예 싱글 퀸타로 와인을 생산하는 유명한 그러한 또 브랜드 중 하나가 있습니다. 드셔보실 수 있어요. 서울에 있는 와인바에서도 은근히 많이 취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퀸타는 뭐다? 포도밭을 의미한다. 자, 그래서 이렇게 빈티지 포트 특집편을 조금 다뤄봤는데 어떤 포트 와인인지 감이 좀 잡히시나요?
오크통 안에선 1년 반 정도밖에 없고 병 안에 들어가서 또 한 번 무한대의 세월을 기다리는 빈티지 포트와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빈티지 포트라는 건 어떻게 보면 나하고도 같이 또 나이를 먹는다는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2017 빈티지 포트를 샀지만 이 친구는 아마 향후 10년 내지 20년 동안은 뜯어볼 일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뭐 소중한 사람이 생기거나 혹은 이제 내 자식이 성년을 맺는다거나 했을 때 뜯어볼 수 있는 아주 소중한 포트와인이 저 빈티지 포트가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포트와인에 푹 빠지시게 된다면 언젠가는 빈티지 포트 한번 구해서 또 같이 숙성도 시켜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빈티지 포트 특집편은 여기서 마칠게요. 여러분들 즐거운 한잔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